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칩의 최유일입니다. 네, 금일 진행된 강좌는 AVR, MCU 펌웨어 개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해당 강좌가 전년도까지만 해도 저희 아시겠지만 AVR 같은 경우 이제 과거 아트멜 제품의 MCU죠. 그래서 아트멜의 통합 개발 환경인 아트멜 스튜디오를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한 마이크로칩 코드 컨피그레이터인 MCC에 준하는 스타트라는 온라인 기반의 툴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작년까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저희 신규 디바이스 및 모든 제품들이 이제 마이크로칩화되고 저희 마이크로칩의 메인 개발 환경인 엠피랩 X ID로 통합돼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해당 강좌를 동일한 강좌를 저희 마이크로칩 개발 환경 툴인 엠피랩 X ID하고 MCC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코드를 작성에 따른 베어메탈 방식과 MCC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안내 길라잡이를 좀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해당 강좌는 크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강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당 강좌는 2주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금일 진행되는 내용은 2시간가량의 이론. 물론 다음 주에 진행되는 실습 강좌를 일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안내해드리는 데모보드를 이용해서 저와 함께 직접 저희 엠피랩 X 아이디를 활용해서 실습을 해보는 그런 강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시간 강좌이고요. 금일 2시간, 차주 1시간 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목적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강의 목적은 AVR MCU를 개발함에 있어서 필요한 엠피랩 XID 기본 기능과 MCC 기능을 습득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엠피랩 XID를 활용해서 AVR의 개발, 아니면 이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발하는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디자인 설계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 즉 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뭐 디버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기본적인 C 언어 형태로 개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뭐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겠지만 이쪽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한 것 또한 약간 어려움을 호소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강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목차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엠피랩 XID 활용, 그래서 기본적인 환경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엠피랩 XID 통합 개발 환경 툴을 활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차주에 실습에 활용되는 저희 데모 보드, 타이니 817 익스플레인 프로 보드라는 보드를 사용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어메탈 AVR MCU라고 해서 베어메탈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수적인 코드 컴피러 같은 부수적인 코드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여러분들이 하드 코딩하는 거를 뭐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는 MCC, 즉 마이크로칩 코드 컨피그레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더 나오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칩 MCC는 마이크로칩 코드 컨피그레이터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MCU를 어떻게 동작시키냐, 즉 클럭 생성 방법과 기본 주변 장치들을 어떻게 구동하는지에 대한 GUI 형태로 작성 후 코드를 생성하는 그러한 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엠피랩X 활용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AVR 또는 지금 강의 과정은 아트멜 제품인 AVR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AVR을 총칭하지만 이뿐만 아니고 픽 아니면 뭐 타 벤더의 MCU들도 마찬가지로 개발하는 형태의 환경과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의 실리콘 MCU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뭐 하시겠죠. 근데 이 자체로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구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어셈블러, 시어너와 같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 MCU가 구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주는 게 이제 저희 MCC라는 개발 지휘 환경 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당 제품을 회로 설계 및 PCB, 보드 제작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동작 연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이크로칩사에서 개발 보드, 이벨리에이션 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당 보드를 가지고 자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보드 동작을 실행하기 전에 저희 데모 모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동 여부,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개발에 필요한 제반 사항으로 또 알아볼 것이 이제 컴파일러입니다. 저희 그 AVR 같은 경우는 IAR 컴파일러를 지원하고요. 또한 GCC 컴파일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저희 마이크로칩 제품군 중에 픽 제품은 저희 마이크로칩사에서 제공하는 XC8이라는 컴파일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 툴에 여러 가지 디버깅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발한 내용이 올바르게 구동하고 있는지를 디버깅할 수 있는 이러한 UI 형태의 비주얼라이저 같은 그런 UI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해당 보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확인해 보실 수 있지만 저희 제품 이벨리에이션 보드를 MPLAB XID에 USB를 통해서 플러그인을 하게 되면 해당 이벨리에이션 보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데이터 시트라든가 내용들 이와 같은 그 이벨리에이션 보드에 대한 유저 가이드라든가 회로도 같은 거를 직접 다운로드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이벨리에이션 보드가 이미 구비가 되어 있다면 이와 같이 툴을 통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AT 타이니 817 익스플레인 프로라는 보드의 회로도를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데이터 시트를 찾으신다든가 아니면 그 외의 테크니컬 다큐멘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 찾아보신다고 하시면 이와 같은 키트 윈도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데와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회로도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회로도는 저희가 실습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 해도 저희가 이제 처음 기초 과정이다 보니까 간단한 GPI를 활용해서 푸시 버튼의 스위치를 입력으로 받고 해당 입력에 따른 동작 유무를 LED로 확인하는 그런 단순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 필요한 여러분들의 코드가 올바르게 동작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설정된 IO가 입출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IO 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도 저희 NPLab 실습에서 다룰 것이고요. NPLab XID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 비유 중에 일부를 살펴보시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IO 비유를 앞에서 선정해서 보시면 해당 디바이스의 GPIO 포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레지스터 설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레지스터의 이름과 어드레스를 살펴보실 수 있고요. 또 디버깅 시에 해당 레지스터의 값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DIR 방향성 레지스터죠.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를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와 병행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어떤 경우에 어떤 동작을 하는지 즉 이와 같은 경우는 GPIO 포트 N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뭐 A 포트가 될 수도 있고 B 포트가 될 수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해당 포트의 핀 값을 0으로 했을 경우에는 입력으로 그다음에 1로 했을 때는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코드상의 C 언어와 같은 언어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초기화를 하실 텐데요. 그런 값이 올바르게 레지스터에 반영이 됐는지 이와 같은 IO 비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퓨즈 설정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픽을 다뤄보신
분들은 저희 그 코드 상단에 컨피규레이션 샵 컨피그 써가지고 퓨즈 컨피규레이션 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해 보셨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AVR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형태의 폼으로 컨피그레이션 비트를 퓨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은 사실은 어디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과거의 픽 같은 경우는 아트메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직접 UI를 통해서 퓨즈 컴퓨징을 했죠. 그러면 퓨즈 컴퓨징과 함께 여러분들이 생성한 헥사 코드를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을 거치셨다면 이제 np랩 XID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퓨징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프로젝트 안에 해당 소스 코드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해당 컨피그레이션 비트를 퓨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시면 뭐 뒤에 프리픽스로 뭐 GC가 붙어 있고 뭐 이런 형태들이 좀 특이하게 있지만 요거는 헤더 파일에 이미 이제 선언되어 있는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뒤에서 그 부분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헤더 파일에 보시는 것 같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마이크로칩의 헤더 파일에서 제공하는 코딩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형태고요. 예를 들어서 뭐 포스트픽스가 GM이다 그러면 그룹 마스킹 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더바 BM이 뒤에 붙었다 그러면 비트 마스킹. 그래서 해당 비트를 마스킹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돌아가서 다시 보면 BOD config CFG라고 되어 있는데요. 브라운 아웃 디텍션이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 데이터 시트에 보시면 해당 레지스터에 액티브 디세이블이냐, 그다음에 해당 레벨을 몇 볼트로 지정할 것이냐, 이와 같은 레지스터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스킹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이와 같은 포스트픽스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버전들이 아니면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나올 때는 해당 형태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뭐 저희가 이제 과거 뭐 AT 타이니 시리즈가 아닌 메가 시리즈 같은 거 2560 같은 올드한 디바이스 그다음에 뭐 324 PB 이와 같은 디바이스들의 형태 좀 오래된 제품들의 형태를 보면 조금 다르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SFR 영역을 비트 마스킹으로 개별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썼다면 새로운 형태의 코딩 스타일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뭐 저희 디바이스 아니면 저희 환경 np랩 XID나 아트메 스튜디오를 사용하실 때 이와 같은 뭐 포스트픽스가 왜 달렸지라고 의심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코딩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